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갯바위에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날씨가 계절풍 때문에 낚시 가기가 힘드시죠? 가을철이 되면 생활 낚시, 선상 낚시 등 가을에는 무조건 다 풍성합니다. 갯바위도 마찬가지고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갯바위 낚시를 자주 할 텐데요. 고기만 잡혀드리는 영상들이 사실 인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음식도 많이 하지만 솜씨가 안 좋기 때문에 억지로 쥐어짜내서 할 수는 없는 법이고, 제가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낚시 환경이라든지 그런 주제를 가지고 낚시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왜 우리는 갯바위에 와서 낚시를 할까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 영상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처음에 원투도 하고 장대 찌낚시도 하고 그렇게 낚시를 하다가 찌낚시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이 낚시 종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원투 낚시, 장대 낚시, 릴 찌낚시가 거의 대부분이었고, 지금 많이 하는 주꾸미 낚시, 갑오징어 낚시는 2000년대 초중반을 넘어서면서 현상 낚시도 생기고 생활 낚시도 생기고, 예전에 저희가 할 때만 해도 낚시하면 찌낚시, 찌낚시가 오리지널 정통 낚시라고 불렸던 때도 있습니다. 지금도 갯바위 낚시를 한 번씩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사실 갯바위 찌낚시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죠. 일단 시커먼 바다에 와야 되고 위험하기도 하고요. 요즘에는 약간 하락세기 때문에 이런 낚시 좀 배우기도 좀 힘들기도 하죠. 물론 가을철에는 방파제에서도 고기가 서식을 합니다. 근데 왜 여기로 오냐? 전국에 방파제라는 방파제, 그리고 도보 포인트라는 포인트 얼마나 많겠습니까? 많지만 경기도에서 보시는 분들, 서울에서 보시는 분들, 그리고 바다가 없는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현지인들처럼 그런 도보 포인트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조항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주말에 낚시를 가게 된다면 이미 고기가 잘 나온다는 방파제는 현지분들이 벌써 포진을 하고 계시죠. 끼어서 낚시할 데가 없는 게 사실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갯바위를 오는 이유는 선장님들이 대부분 다 꾼 출신들입니다. 갯바위 포인트를 오는 것은 배를 타고 와서 포인트를 손쉽게 올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사람의 손이 많이 타지 않은 갯바위 근처는 그 계절별로 맞는 벤치, 돌돔이라든지 참돔이라든지 감성돔이라든지 정경이라든지 이런 여러가지 어종들을 사람들과 북적북적거리지 않고 포인트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위치에 수온에 따라서 조금 더 확률 좋은 갯바위로 오게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갯바위만의 그런 낭만도 저는 좀 느끼거든요. 이렇게 조용한 갯바위 와서 혼자서 나만의 공간을 돈 주고 사는 거랑 비슷합니다. 나만의 공간에서 일출도 보고 또 안전하게 낚시를 할 수 있다면 이것만큼이나 즐거운 낚시도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이런 갯바위 찌낚시에 빠지게 되면 원투 낚시로 다시 회귀하기는 좀 힘들겠죠. 우리가 감성돔 잡고 있다가 동네에서 언제 올지 모르는 보리면을 기다리는 거하고 좀 다른 느낌입니다. 그렇다고 다른 낚시가 재미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각각의 가지고 있는 낚시들의 특성 중에서 갯바위 찌낚시만큼이나 다양하게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기법들, 방법들을 마음껏 펼쳐볼 수 있는 곳이 바로 갯바위 낚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도착한 여기 포인트는 초도 근도권에 있는 섬 중에서 소마도라는 곳입니다. 상당히 큰 엽니다. 바로 옆에 있는 데가 대마도겠죠. 그래도 여기는 준원도권에 가깝기 때문에 아직은 벤치하고 감성돔이 물 겁니다. 아마 현재 시각이 5시입니다 거제 내만권이라든지 초 내만권 같은 경우에는 수시 출항, 수시 철수 아니면 시간을 정해서 왔다 갔다 하는 곳들이 있고요. 제가 온 곳 여기는 약 1시간 30분 정도 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갯바위 배들은 왔다 갔다 못합니다. 길값이 많이 들어서 한번 12시에 출항해서 1시에 간다든지 이렇게 딱 시간을 정해놓고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경상도권은 종일 낚시를 좀 많이 합니다. 그리고 야영 낚시도 많이 하는데 전라도 낚시는 좀 짧다는 느낌 많이 듭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7시간에서 8시간 정도가 낚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5시에 제가 갯바위를 도착했는데 철수는 1시니까 딱 8시간 정도 낚시를 하겠죠. 오늘 제가 밑밥을 깨보니까 요즘에 밑밥 값이 아주 싼 집인데도 크릴 값이 4,500원 하더라고. 밑밥 값도 좀 많이 올라간 현실도 좀 있습니다. 갯바위 와서 낚시를 하면 하루에 순수 비용이 여기까지 오는데 6만원, 밑밥 깨고 하면 먹을 거 조금 사면 한 11만원 정도 듭니다. 지금은 해가 뜨면서 낚시가 시작이 될 것 같아요. 갯바위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내가 전유동을 잘하더라도 무조건 수심을 찍어봐야 돼요. 수심을 찍어보고 주위의 환경을 보고 내가 원하는 지점에서 고기를 낚아내는 그 맛, 그게 바로 갯바위의 큰 매력 중에 하나가 아닐까. 물론 꽝 치면 다 기분 나쁩니다. 갯바위 낚시 꽝도 많거든요. 1시간 정도만 있으면 해가 스물스물 올라올 때가 됐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과 함께 고급 어종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은 꽝이 없으니까 오늘 역시도 꽝 칠 자신은 없습니다. 자, 낚시 시작하시죠. 저도 여러분들하고 마찬가지로 예전에 낚시 처음 시작하고 할 때는 이 낚시 용품들이 너무 비싸서 생활 낚시를 하게 되면 한 2~30만원 정도면 다 맞춰질 것 같은데, 뭐 싼 것도 있어요. 싼 것도 있지만 장비가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습니까? 돈이 없어서 하기보다는 내 실력에 이만큼 좋은 낚싯대라든지 채비가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에 투자를 많이 안 하게 되는데, 처음엔 다 하나씩만 산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저렴한 거를 하더라도 최소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게 된다면 신발이라든지 뭐 이런 거까지 다 준비를 다 한다면 못해도 초기 투자 비용이 한 50만 원 이상은 드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야 너무 비싸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자전거를 탄다든지 스키를 탄다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비싼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초기 투자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지금이야 그렇진 않지만 예전에는 저도 찌 하나 날려 먹으면 가슴 아파하고 초보 때는 왜 이렇게 또 찌가 잘 날아갑니까? 밑걸림도 잘 생기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낚시를 고수분들이 정확하게 전해주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뭐 요걸 사야 됩니다, 저걸 사야 됩니다. 근데 진짜 낚시꾼이 되면 될수록 점점 어려워지는 게 낚시거든요. 저 역시도 요거 사세요, 요거 좋습니다 라고 말을 참 안 하는 것 같아요. 내 마음에는 이 찌가 좋고 이 낚싯대가 좋은데 어떤 사람한테 이게 안 맞을 수도 있고 종류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초보들은 이거 사, 그냥 이거 좋아 라고 해주는 게 가장 좋겠지만 저도 10만원짜리 낚싯대 샀다가 이틀 밤 고민해서 20만원짜리 낚싯대 샀다가 30만원대 샀다가 하다 보니까 개개인의 취향, 스타일이 모두가 다 다르기 때문에 추천을 못 드렸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아서 저거 설치부가 쓰니까 나도 따라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들 생각해서 그걸 못 했던 것 같아요. 포인트 좋은 데 가야 된다, 거기 있는 데 가야지 내 실력 발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낚싯대도 물론 200만원짜리 300만원짜리 좋지요. 좋지만 초보 입장에서, 중급자 입장에서 능력에 맞게끔 낚시하는 것도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아주 오래된 얘기지만 저도 예전에 빚내서 낚시 다니고 이런 적도 있거든요. 자, 낚시 한번 해볼까요? 말이 좀 기니까 낚시하는 영상들은 조금 적게 올리면서 오늘 낚시에 대한 얘기들 많이 한번 풀어가 볼게요. 댓글 중에 선배 조사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갯바위 찌낚시 오래 못한다, 할 수 있을 때 많이 해놔라, 체력될 때 많이 해놔라 라고 합니다. 충분히 공감 가는 얘기입니다. 요즘에 모자 벗고 한 번씩 보면 흰머리가 쑥쑥 1년 사이에 너무 많이 올라와가지고 나이 적응하기 힘듭니다 진짜. 여기는 발판이 좀 좋은 것 같은데 발판이 안 좋은 데서 하면 진짜 온몸이 다 쑤시거든요. 힘들기도 하고 잠도 못 자고 하기 때문에 갯바위 낚시 한번 해보십시오. 배워보십시오. 어려워요. 진짜 어렵습니다. 문어 낚시, 쭈꾸미 낚시 이런 거하고 진짜 차원이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야 그거 나도 할 수 있다 싶다 하지만은 어려워요. 찌낚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지만 이왕 낚시 한번 발을 담궜다면 찌낚시 한번 배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꼭 저처럼 이렇게 갯바위를 안 나오더라도 방파제에서 해보시더라도 찌낚시가 베이스가 된다면 다른 낚시도 충분히 다 잘하실 수 있어요. 과학적이고 재밌는 낚시입니다. 얘기만 하자면 초보 때 얘기들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오늘 영상 3시간짜리 됩니다. 빼고 너무나 많은 영상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8년 동안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기 때문에 설튜브 영상 안에는 진짜 많은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완전 초보 때 겪었던 소리대가 불러지는 거, 고치는 방법들, 낚싯대 수리법, 거의 대부분 제 머릿속에 있는 것들이 거의 다 있으니까 영상 공짜입니다. 여러분들 연습을 하시면서 저한테 또 어떤 부분이 궁금한지는 댓글로 주시면 상세하기는 못하더라도 제가 알고 있는 만큼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m를 주고 한번 해봅시다. 일단 바람 수심이 10m가 넘네요. 오, 좋아 좋아. 수심은 최대한 정확하게 하는 게 좋은데 여기가 보니까 깊은 데는 12m 정도 나오고 낮은 데는 한 10.5m 정도 나오는 여밭을 이루고 있습니다. 바닥층을 노리면 완전 바닥층은 감성돔이라 봐야 되고 띄워서 하면 벤치를 잡아야 된다는 느낌이 드는데 아직까지는 전유동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수심이 제법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수중여가 듬성듬성 있습니다. 밑밥을 일단 발 앞에다가 좀 많이 주고 낚시할 때를 대비해서 조금 모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뱅에돔 낚시나 긴꼬리 뱅에돔 낚시를 할 때는 불을 켜지는 않는데 감성돔도 불빛에 놀라긴 합니다. 하지만 수심이 10m가 넘기 때문에 10m까지는 바닥에 안 비춰지거든요. 불은 해가 뜰 때까지 켜놓도록 하겠습니다. 밑밥은 잘 모르겠다 싶으면 발 앞에다가 둬서 조금씩 먼 바다로 흘러나갈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준비해놨습니다. 이렇게 감성돔 낚시 위주로 할 때는 주고 하는 편입니다. 오늘부터 날씨가 조금 풀린다더니 살짝 날씨가 따뜻해지려고 하네요. 낚시도 포인트 신봉자, 물대 신봉자들이 있는데 저는 약간 수온 신봉자에 가깝습니다. 저희 낚시에서는 수온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수온 따라서 낚시를 하는 편입니다. 21도 정도 나오기 때문에 딱 감성돔, 참돔, 그리고 돌돔이 딱 나올 시기입니다.
벌써 동이 트네요. 날씨가 오늘 덥다 근데 좀. 자, 낚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은 이비 전유동 정도로 조금 빨리 내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해보도록 할게요. 이 물골이라서 산돔이 크게 물 수도 있겠다. 지금쯤 큰 거 한 마리가 올 시간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가을철에는 오전에 입질을 좀 집중이 될 때 그때 많이 잡아놔야 되거든요. 현재 시각이 6시 됐나? 6시 15분이네요. 이제부터 입질이 조금 집중돼야 되는 시간이겠네요. 채비는 좀 귀찮지만은 한 가지로 고소하는 것보다는 처음 온 이런 포인트들 같은 경우에는 뭐가 맞는지 모르기 때문에 채비를 하나만 집중적으로 쓰시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방법을 해보시는 게 낚시가 조금 느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난 무조건 막대치만 쓴다.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투수가 직구만 던져서 되겠습니까? 커브도 던지고 스플릿도 던지고 해야 아무래도 타자들 잡는 데 좋습니다. 지금은 제가 바닥을 거의 끓고 있는데 위에서 문다든지 아니면 바닥에 바짝 붙어서 문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써보면서 어떤 채비가 좀 더 여기에서는 어울린다, 대상어들이 어느 층에 있다를 파악을 하는 편입니다. 자, 이런 지형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봤을 때 제가 서 있는 정면에는 약간 볼록하고요, 옆에는 약간 낮아지고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좀 깊어지는 느낌이라서 이런 데는 조류가 지금 안 갑니다. 조류가 잘 가게 되면 미끌림이 안 생길 텐데 지금 미끌림이 계속 생기고 있거든요. 이럴 때는 찌가 잘 안 나갑니다. 조류가 안 가기 때문에 찌가 잘 안 가서 이게 미끌림인지 아니면 그냥 진짜 정체되어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럴 때는 한 번씩 채비를 한번 당겨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게 걸려서 안 가는 건지 진짜 물이 잘 안 가서 딱 정지해 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한 번씩 채비를 당겨 보는 것도 좋습니다. 수심이 좀 있는 곳이라서 영 잔발이는 안 물 것 같아. 물면 좀 큰 거 물 것 같아요. 지금 시즌에는 수심 좀 깊어야지 좀 큰 놈들이 묵니다. 덜컹하고 큰 놈 한 마리 걸렸으면 좋겠다. 날씨 하루 만에 따뜻해졌다고 모기들이 뭐 바로바로 설칩니다. 채비가 약간 멀리 던지면 발 앞으로 살짝 다가오는 형상을 하고 있거든요. 조금 멀리 던져야 됩니다. 일단 아유, 전갱이 바닥에 여기 있었나? 전갱이들이 의외로 고등어처럼 생겼지만 입질이 진짜 약을 때는 데는 정말 얇거든요. 제가 깜빡깜빡거리는 거는 전갱이라 봐야 되겠네. 대각으로 발 앞으로 다가오는 전형적인 벤치 입질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이구, 소리야. 동굴 치는 소리가 나네. 지금이 뭐가 물어도 물어야 될 시간인데 조금 수상하네요. 내리다가 조금 더 내리기 편하다 싶으면 봉돌을 하나 빼서 천천히 좀 내려서 중층에 있는 벤치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노려보도록 하고요. 고기가 안 될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을 써야 됩니다. 자, 원줄 살짝 가져갔는데 시원하게 안 들어오네. 자, 뭔가 물었습니다. 고기가 빨리 나왔어요. 고기 있는데 이 계속 돌로 박더라고요. 아, 참. 감성돔입니다. 야, 이게 박습니다. 박아요. 참네. 너무 웃기 죽겠다. 감성돔은 이게 박히면 나오거든요. 첫 번째 감성돔입니다. 어이구, 피를 철철 흘리고 난리다. 자, 가라.
한 20, 한 6, 7 정도 되는 애기 감성돔입니다. 애기 감성돔. 야, 요게 박네. 야, 참네. 귀엽네요. 귀여워. 그 자식 그거. 갯바위까지 와서 제가 이자 이런 걸 담아놓기는 좀 그렇고 30 이상 되는 것만 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자, 입질. 원줄을 쫙 가져가는 입질입니다. 이런 거는 감성돔이 아니겠냐. 왠지 올 것 같았어. 근데 씨알이 작아. 아니네. 아이고, 아직도 알부시리가 있네. 이런 거는 바닥층까지 내려가기 전에 부시들이 입질한 거겠죠. 조금 더 가까이 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뭔가 입질을 한다는 게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입질도 없으면 지겨워서 낚시 못합니다. 자, 이렇게 부시리가 있으면 3파전이겠네요. 부시리, 돌돔, 감성돔. 아, 조리가 좀 가네 이제. 자, 찌가 들어갔습니다. 우와, 이 뭐지? 설마? 아, 돌돔이네. 처음에 힘을 영 안 써서 야, 이거 잡은가 했는데 어이구, 씨알 좋다. 씨알은 훌륭합니다. 한 30 조금 넘겠네요. 후킹도 잘 되고요. 벤치는 사실 사이즈가 가늠이 좀 잘 안 되죠.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가늠이 좀 잘 안 됩니다. 30 조금 넘겠는데요. 30 한 1, 2 정도 되겠다. 자, 이 정도 되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봐야 되냐, 뚱뚱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봐야지 뚱뚱하게 보입니다. 두께가 보이거든요. 피를 다 흘리네. 어설픈 감성돔보다는 한 30 정도 되는 벤치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사실. 바로 발 밑에서 박는 게 딱 벤치네, 이거 보니까. 벤치가 발 앞에 조금 있네. 25입니다, 25. 자, 입질 왔어요. 자, 입질을 하는데 자, 벤치들이 바닥에서 딱 입질을 하네요. 아, 사이즈는 고만고만합니다. 이것도 딱 25네. 자, 오전에 이렇다 할 조항이 없네요. 지금 딱 9시 20분 물도로 시간입니다. 물속의 변화를 조금 봐야 되겠네. 이러다가도 또 갑자기 고기가 또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아침에 좀 많이 잡아놨어야 되는데 잘 안 되네. 와, 채비 회수하려고 하는데 입질 딱 하네요. 이야, 씨. 이 뭐지? 채비 회수하는데 이 뭡니다. 이거는 제빵어입니다. 제빵. 놀래라 놀래. 제빵은 회가 기가 막히긴 하지만 오늘의 대상어가 아니기 때문에 보내줍니다. 상당히 귀한 고기입니다, 이 제빵어가. 감성돔 치고는 왜 이렇게 힘을 많이 쓰지 했는데. 뭐든지 물어줘야 돼. 그래 기운이 나지. 지금 철수시까지
3시간 남았습니다. 1시 철수기 때문에 2시간 안에 좀 사이즈 되는 벤치라든지 감성돔이 좀 걸려주면 영상이 조금 보기가 흉하진 않겠네. 어떤 분들은 지금 이 정도 잡은 것도 됐지 할 텐데 아직 이 정도면 좀 흉합니다. 보기 좋게 만들려면 소스가 좀 더 필요해. 자, 놓치면 안 됩니다. 근데 이거 감성돔 같아요. 밑으로 박는 게. 맞네. 사이즈는 그렇게 크진 않네요. 35네. 소스 하나만 더 있으면 되겠습니다. 후킹도 제대로 됐습니다. 35, 35입니다. 34. 자, 현재 시각 11시입니다. 저번하고 비슷한데요. 저번에 저기 똥녀하고 조항이 비슷합니다. 자, 이제 옵니다. 그렇지. 됐습니다, 여러분들. 아, 작다. 맞죠, 감성돔? 아, 작다, 작아. 안 돼. 얘 안 돼. 25입니다, 이거. 니는 사람 잘 만난 줄 알아. 잠깐지. 자, 마지막 캐스팅. 아, 다리를 긁었는데 좀 덜 시원한 그런 느낌입니다. 아, 좀 감성돔이 씨알 좋은 게 한 마리만 딱 걸려주면 그냥 탁 간이 딱 맞는데 오늘 좀 간이 조금 안 맞네요. 적게 잡은 건 아니지만은 조금 아쉽긴 합니다. 오늘 자세히 보니까 오늘 두물대입니다. 두물대에 물이 가장 안 가는 날이 돼서 그런지 물색도 너무 맑고 조류가 너무 안 가다 보니까 생각했던 것처럼은 잡지 못했지만 오늘 주제에 맞게 갯바위 낚시는 왜 가는가에 대해서 오늘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냥 낚시만 하고 고기 잡는 것만 보여주면 또 지루하다 보니까 저도 낚시에 대한 어떤 주제를 하나씩 가지고 갯바위 출조를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출조가 있으니까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 만들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길지 짧을지 제가 막 가르면 안 되네요. 아쉽지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생각에는 두미도에서 한번 당한 게 있어가지고 연질대로 한번 복수 한번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다음 영상이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It's only worth it if you work for it. It's only worth it if you work for it. I won't stop till they hear me now. I won't stop till I wear the crown. I swear to God.